옛날 옛적에 대천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맛있는 술과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들로 유명했죠.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서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맹달이었습니다. 맹달은 피부가 마치 두부처럼 하얗고 눈은 별처럼 빛났으며 몸매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늘고 우아했습니다. 그의 선비다운 모습과 기품 있는 태도 덕분에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몸가짐 좀 봐. 정말 나무에 핀 옷 같은 자태야. 저 얼굴을 봐. 틀림없이 높은 관직을 지닌 집안 자식일 거야.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어디 흔하겠어? 그런데 왜 한 번도 마을 처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지? 사실 맹달은 마을의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지나갈 뿐이었죠. 이 모습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어요. 특히 복녀라는 처녀는 더욱 의문을 가졌습니다. 복녀는 황덕의 딸이었습니다. 황덕은 마을에서 악명이 높은 여인이었죠. 그녀의 인색함은 이미 전설처럼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콩 한 쪽도 반으로 잘라 하루에 한 번씩 나눠 먹는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황덕의 인색함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의 성격이었어요. 그녀와 복녀는 마을에서 가장 욕심 많고 거짓말을 잘하는 모녀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복녀는 장터에서 맹달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우아한 자태와 빛나는 얼굴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맹달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처럼 보였어요. 저런 남자는 내 남편이 되어야 해.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날 이후 복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맹달의 관심을 끌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자수를 놓은 비단 손수건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나, 손수건이. 하지만 맹달은 그 손수건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하루는 길모퉁이를 돌다가 일부러 돌에 걸려 넘어지며 맹달이 지나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야, 발목이. 하지만 맹달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며 말을 걸어보았지만 맹달은 단지 정중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사라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복녀는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저 남자 너무 거만해. 내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였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고. 그래. 그런 놈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방법이 있어. 어떻게요? 그 녀석이 스스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면 되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복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어느 봄날, 대천 마을은 연례봄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흥겨운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놀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살려주세요. 맹달이 저를 희롱했어요. 순간 흥겹던 축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었고 춤을 추던 이들도 발을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맹달이 그 조용한 서생이 그런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사이 황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내 딸이, 내 불쌍한 딸이. 대천 마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맹달이라는 자가 내 딸을 희롱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을 당장 벌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술에 취한 채로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일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의심 어린 눈초리로 맹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맹달이 그런 사람이었나? 겉모습이 반듯해 보여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그러자 수염을 쓰다듬던 마을의 원로 한 사람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생긴 건 얌전하지만 그런 자들이 더 위험한 법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이 몇몇 장정들이 다가와 맹달을 포위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해야 한다.
맹달은 차분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고 진실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해. 일단 장터로 데려가서 신문해야 해. 그렇게 맹달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달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란 걸 알았죠. 그녀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맹달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갓을 벗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군요. 그리고 그녀는 머리를 묶고 있던 비녀를 뽑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긴 머리카락은 폭포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맹달이 여인이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경탄하며 바라보던 서생이 사실은 여자였다니 뭐라고? 저자가 여자라고? 말도 안 돼. 맹달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본명은 백선입니다. 학식이 높은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미모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부모님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남장을 시켰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그래서 남자로 위장한 채 학문을 배우러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맹달, 아니 백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던 서생이 사실은 여인이었다니. 마을 여자들이 다들 홀려있던 그 맹달이 여인이었다고. 순간 마을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장을 하고 다닌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야. 그래도 그렇지. 죄 없는 사람을 누명을 씌운 건 복녀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복녀와 황덕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황덕도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복녀와 황덕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당당하던 복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황덕도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간 마을의 원로들이 분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다니. 우리가 저 말을 믿고 맹달을 벌할 뻔했어. 복녀, 내가 남을 모함한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복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황덕이 다급하게 앞으로 나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우리 딸이 너무 맹달을 좋아해서 감정이 앞서서 실수를 한 것뿐이에요. 실수라고? 실수라면 우리 모두가 죄 없는 맹달을 몰아가게 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거짓말이야. 저런 사람들을 계속 마을에 둘 순 없어. 마을 사람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수군거렸고 복녀와 황덕을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행실을 용서할 수 없다. 너희 모녀는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떠나라. 복녀는 경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 돼요. 전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속았어. 다시는 너희를 믿을 수 없어. 결국 복녀와 황덕은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모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선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한 서생이 아니라 학식이 높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학문이 깊을 수도 있구나.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지. 백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백선은 마을에서 점점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쓸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또 다른 서생 장호였습니다. 어느 날 백선이 마을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나올 때 장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비밀을 밝히셨군요. 사실 난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남자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백선은 장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비밀을 가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난 그저 당신이 원할 때 말해주기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백선은 장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장호는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고 마을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백선과 장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야. 서로를 믿고 도운이 보기 좋구나. 맞아. 백선이 학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장호가 돕고 백선도 마을을 위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으니 말이야. 그렇게 백선과 장호는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마을을 위해 힘쓰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일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아름다움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에 속고 거짓말에 현혹되지만 결국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다시는 남을 함부로 의심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돼. 복녀와 황덕의 최후를 봤잖아. 거짓말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남을 모함하거나 거짓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백선은 다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장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당신의 학문을 펼칠 수 있겠군요. 백선. 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백선은 배움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학문과 강직한 성품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아름다운 서생이 아니라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훌륭한 학자로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완전한 평온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끝없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맹달. 아니, 백선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 않아. 그러게.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곱상한 얼굴이 여인이었다니. 근데 장호랑 백선 혹시 둘이 좋은 사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을에는 여전히 수다스러운 아주머니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 이후로 누구도 남을 함부로 모함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선은 자신의 길을 걸으며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마을에서는 이야기가 진짜로 끝나는 법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